No. Why number 622. Why was the Nauvoo City Charter important for protecting the saints? 왜 나부 헌장은 성도들을 보호하는 데 중요했는가? Post contributed by Scripture Central. 우리는 정부가 인간의 복리를 위하여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제정된 것임을 믿으며 정부에 관련된 인간의 행위, 즉 사회의 유익과 안전을 위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이를 시행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책임을 지우신 줄로 믿는다. 교리와 성약 134편 1절. 더노 1839년 무렵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많은 초기 회원들이 오하이오주와 미주리주에 있는 보금자리에서 강제로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일리노이주 퀸시에서 피난처를 찾았고 그 다음에는 일리노이주 커머스가 후에 나부로 개명 이끄는 주변 지역에 정착지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렵 성도들은 오하이오주와 미주리주에 있는 지역 관리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해주지 않았으며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자신들을 박해하는 자들과 공모했다고 느꼈습니다. 더욱이 군민병대가 그들을 집에서 쫓아내는 데 동원되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나부를 건설하기 시작하면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다스릴 기회를 원했습니다. 역사가 밀튼 V. 베크먼 2세는 부분적으로는 이러한 박해 때문에 나부에 정착한 후기 성도들은 일부 정치 지도자와 정부 기관 및 지역 민병대를 의심했습니다. 그들은 외부의 간섭 없이 스스로를 통치하고 폭도들로부터 구성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민병대를 설립하는 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셉 스미스와 다른 주요 지도자들은 도시 헌장을 제정하기 시작했는데 이 헌장은 자신들이 직접 편집법을 제정하고 민병대를 조직하여 그 법률을 집행하고 나부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제안된 헌장은 1840년 12월 일리노이주 의회를 신속히 통과하여 12월 17일 개정위원회의 최종 검토를 통과했는데 이는 일리노이주 의원들이 일리노이주의 성장과 정착을 촉진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법은 1841년 2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여러 면에서 나부 헌장은 1830년대부터 1840년대까지 특히 1837년에 제정된 스프링필드 헌장 일리노이의 주도 이후에 일리노이주에서 헌장에 사용된 전형적인 언어를 반영했습니다. 그 조항의 80% 이상은 일리노이의 다른 도시들에 대해 승인된 프랜차이즈를 밀접하게 따랐다고 글렌 레너드는 말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헌장이 많은 기본권을 박탈당한 사람들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제임스 엘킨볼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부 헌장이 통과됨에 따라 이 시능 도시는 정부 속의 정부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헌장을 통해 성도들은 시 정부를 소유하게 되었으며 그 조례는 단지 미합 중국 헌법이나 일리노이주 헌법에 모순되지 않는 것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다른 주법이나 카운티 규정을 준수할 필요성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일리노이의 다른 도시 헌장에도 비슷한 문구가 있었는데 레너드의 설명에 따르면 이러한 시혜회는 조례가 주 또는 국가 헌법과 충돌하지 않는 한 주법에 위배되는 조례를 통과시킬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므로 한 역사가가 최근에 말한 것처럼 평범한 독자들에게는 그 헌장은 대부분 상투적인 도시 통치를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후기 성도들에게는 그들이 오랫동안 갈망해왔던 정치적 주권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특히 나부 헌장은 나부시가 자체적인 독립 민병대를 조직하고 대학을 후원하고 공공의 방해로 간주되는 행위를 완화하고 인신보호영장을 발부할 권한이 있는 시 법원 제도를 구성하고 지역 결혼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러한 권한의 대부분은 다른 도시 헌장에 대한 선례가 있었지만 나부의 헌장은 일리노이주에서 부여한 헌장 중 가장 강력하고 가장 완전한 헌장이었습니다. 이 모든 권력과 다른 많은 권력은 성도들이 나부시를 독립과 종교적 예배, 자치권이 보장되는 장소로 만드는 데 유용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더 Y. 헌장의 조항을 검토해보면 후기 성도들이 왜 그것을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더 이상의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열심히 해석하고 적용했는지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헌장에 부여된 권리 중 몇 가지는 성도들이 미주리주에서 쫓겨나면서 짓밟혔던 바로 그 권리였습니다. 예를 들어 헌장의 섹션 3은 해당 도시의 거주자는 재산의 구매, 수령 및 보유, 재산의 판매, 임대, 양도 또는 처분, 그러한 재산의 개선 및 보호. 이 조항은 나부 시민들에게 모든 법정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고소를 당할 권리, 변론하고 탄핵당할 권리, 변호할 권리와 변호를 받을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미주리주에서 재산을 강탈당하고 집에서 쫓겨나고 법적 구호를 거부당한 후 그러한 마련은 성도들에게 특히 위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조항은 제25편에 있는데 이 조항은 나부시혜회가 나부군단이라고 불리는 민병대를 조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 규정은 다소 이례적인 것인데 의용군 중대는 일반적으로 시 수준이라기보다는 군 차원에서 조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리노이주 의회가 이전에 페어필드시의 무적용기병이라고 불리는 독립적인 민병대를 조직할 수 있는 허가를 내렸기 때문에 전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킴볼에 따르면 헌장의 나부 군단 부분은 전혀 몰몬이 아니었으며 성도들이 일리노이로 이주하기 전에 통과된 법령에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미주리주에서는 여러 군 민병대가 민병대의 지원을 약속받았음에도 성도들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성도들을 집에서 쫓아내는 폭도들은 종종 현지 민병대원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더라도 자신들의 민병대와 함께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이례적인 권리를 원했던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이 헌장은 나부 시민들이 주 관할권에서 벗어난 군대를 조직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 이를 통해 성도들은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를 갖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나부 헌장 제16조와 제17조는 나부시가 시 법원을 설립하고 선출된 시 공무원들이 치안판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헌장이 이 지방 법원의 시효 조례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사건에 대해 인신보호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전의 도시헌장에는 이러한 조항에 대한 선례가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주리주에서 법적 절차가 남용되고 법원이 인신보호영장 거부를 포함하여 성도들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한 후 나부 헌장의 이러한 조항 덕분에 성도들은 시온의 대업에 동조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성도들은 이 헌장을 시온의 권리를 수호하는 무너뜨릴 수 없는 벽으로 이해했습니다. 제임스 엘 킴볼 2세는 나부 헌장의 광범위한 조항은 몰몬들이 미주리 관리들에 의해 경험했던 폭력과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운 평화로운 피난처를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